결국엔 그림. 전 정말 그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딱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느꼈었던 게 정진호 작가님 진짜 볼 때 뭐라고 호칭을 불러야 될까? 작가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일상 예술가라는 딱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대표님을 언급하자면 이런 그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늦은 나이에 그림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벌써 그림 그린 지 10년 됐어요. 40살이 딱 됐을 때 직장 다니고 있었죠. 40살 됐을 때 뭔가 이게 앞으로 인생의 절반 정도쯤 온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걸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한번 혼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홍대 입구에 갔더니 학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한번 학원을 다녀볼까 해서 갔는데 그림이 되게 무서웠어요. 크기도 굉장히 컸고 어둡고 뭔가 더러운 물감을 더러운 물에 섞어서 더러운 붓으로 철철 바르는 것처럼 더럽고 무서웠어요. 더럽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림 무섭네. 막 상한 과일, 깨진 연탄, 찌그러진 캔 이런 거 그려놨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린다고 행복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다음날 서점에 가서 제일 만만한 책을 하나 사서 굉장히 여러 가지 책을 다 하나씩 봤어요. 근데 그 책은 정말 만만해 보였어요. 김충원 선생님이 쓴 스케치 쉽게 하기, 뭐 일러스트 편 이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 책은 이 정도면은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책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2페이지 매일매일 그랬더니 한 3주 만에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손이 그전에는 제 손이 지 맘대로 움직였는데 그림에 따라 움직이시는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여기 스케치북 있어요. 네네. 보니까 이게 A5 정도, A4 절반 정도 이거 보면 날짜 있죠. 네네. 2011년 10년 전. 근데 아직도 그 10년 전에 처음 그림 그릴 때 그 느낌이 이렇게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도 잘 그리셨네. 그 책이 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그리면 다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한 책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따라 그렸죠. 이렇게 이 정도는 하루에 한 페이지 그릴 수 있거든요. 네. 15분, 20분 정도. 그 세상에. 책으로 열심히 따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조금 제가 원하는 그런 그래서 그 뒤로도 여러 권의 책을 따라 그리면서 처음에는 이제 따라 그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 따라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 그릴 수 있게.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렸어요. 진짜 지치지 않고 그림 재밌는 게 이게 10년 전에 처음 그림 그릴 때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느낌 달라졌어요. 네. 이게 2019년 실력이 이제 느신 거구나. 오, 컬러풀. 아름다워요. 이거 SNS에 올려주시는 거 한번 봤어요. 맞아요. 이게 100일 동안 도전하는 그런 프로젝트. 이 그림 많이 봤습니다. 이 그림. 이게 사람들 보면은 일치월장하셨네. 그렇죠. 단이 이제 10년 정도 걸렸다는. 맞아요. 남들 보기에는 10년 걸자면 한 방에 그런 거 아니고 10년 정도 가면은 좋아지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저는 10년이나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 2, 3년 걸릴 수도 있고 천재들은 뭐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정말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한 15년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 같이 한다라는 그 말이 참 두렵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매일매일 어떤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밥 먹고 매일매일 화장실 가고 매일 세수하는데 그걸 어렵다고 느끼지 않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조금 너무 힘들거나 너무 많은 노력을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했던 건 정말 하루에 15분, 20분 정도. 그래서 어떤 성공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짜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
24시간인데 이거를 10분씩 쪼개면은 144개의 10분이 있어요. 네. 이 중에 하나를 딱 빼서 아. 144개 중에 하나만 딱 쓰는 거죠. 이걸 써가지고 뭔가 큰 거를 그리기 어렵고 처음에는 좀 작은 걸 그려가지고 오늘도 하나 그렸다. 근데 우리 어떤 일 할 때 일 끝나면은 체크리스트 딱 하면서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도 뭔가 하나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네. 스스로 아 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든 과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에요. 작가님이 쓰신 책, 결국엔 그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저도 언젠가는 작가님처럼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다. 물론 잘 그려보고 싶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능이 없는 특정 분야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음치가 교정되는 사례처럼 진짜 못 그리던 사람이 잘 그리게 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처럼 못 그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림이라는 게 왜 우리가 글씨를 아무리 못 써도 네.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글씨를 아무리 못 써도 일기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내가 그림을 아무리 못 그려도 처음에 어떤 적당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적당하게 따라하면 적어도 80점 정도 수준은 나올 거예요. 와. 못 그려도. 저는 70점만 가도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성인들. 뭐든지 다 네. 내가 욕심내는 거죠. 어린이들 보통 5살, 6살 되는 어린이들은 내가 그린 거를 얼마나 멋있게 그리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그리고 있구나라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자체를 즐기는데 이게 언제부터 친구들이 그림을 안 그리냐면은 10살. 초등학교 10살 정도 비교가 되면은 하면 아 그림 그리는 게 그 전까지는 재밌었는데 이게 잘 그리는 애들은 이렇게 그리는데 나는 네. 내가 그린 거 왜 이러지 하고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게 뭐 그닥 잘 그린 것 같지는 않고 잘 그린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재미도 없고 그 맞습니다. 다음에 뭐 바쁘고 할 것도 네. 많고 요즘 10살이 되게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그리게 되고 더 바쁘죠. 정말 몇몇 친구들만 아 나는 정말 그림 이거 너무 좋아서 막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네. 그리겠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나중에 입시미술 거쳐가지고 미대에 가고 이럴 텐데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몇몇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게 한 1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그러면서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짝지한테 그림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그림으로서 없는 어떤 기쁨은 무엇일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3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그리셨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재미가 있으면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막 몰입을 해가지고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막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작품 근사하게 나와요. 만약에 그분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퀄리티의 작품을 앞으로 3년 동안 30개를 그려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그 순간에 빠져 사는 거지 그걸 과업으로 이렇게 받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짧은 성취감. 저도 처음에 그릴 때는 15분 정도 노력하면 나온 성취감을 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맷집이 생겨요. 더 큰 거.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15분짜리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앉을 수 있겠죠.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시간이 또 한참 지나면은 이제 개인전을 예, 그리게 되는데 열시잖아요. 개인전 할 때는 보통 하루에 한 5시간도 앉아서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한 7, 8년이 걸렸어요. 야. 물론 사람을 어떤 환경에 예를 들면 문화센터 아니면 어떤 입시미술 환경에 딱 가둬놓고 너 이제부터 하루에 6시간씩 해야 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없어지고 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좀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혼자서 밟아가는 거예요. 15분, 30분, 1시간, 4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런 작품을 해봐야지 이거 하려면 한 3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하루에 3시간씩 열을 하든지 2시간씩 모름 하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고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창작의 말 그대로 창작의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쁘긴 한데 그 창작의 기쁨 그러니까 속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짠 될 때까지 30시간이나 걸리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타의적으로 네.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괴로울 수 있어요. 네, 직장 상사가 네. 상사가 사장님이 와서 진호 씨 그림 잘 그린다는데 우리 집 하나 그려줘 하면 기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이렇으면 엄청 친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그런 걸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책에 보니까 카페를 하루 종일 그리셔가지고 카페 아들이랑 그 카페 그림을 주고 왔다는 것을 들으면서 야, 그 카페 사장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의 재미, 그다음에 우리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줄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프티콘, 꽃, 그쵸, 돈으로 그쵸. 많은데 이건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너무 기분 좋죠. 이게 뭐 말로 저도 그 카페 사장님이 되는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쁠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되게 큰 거 같아요, 즐거움. 그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으니까 그림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그림 쪽으로 너무 문외한이라서요. 일반인들이 그림에 대해서 이게 책에 보면 관람할 때도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스르륵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 감상법이나 활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림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린 분이 이걸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가끔 보면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난해한 그림이 있는데 그 난해한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이걸 만드신 분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해요. 작가의 마음속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 저는 제가 그릴 때 그림 안에 뭔가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혹시 이 작가는 비밀장치 이런 것처럼 뭐 숨겨놓은 게 없을까? 뭐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 네. 그다음에 그림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떨어져 보면 전체가 보이는데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영역을 나눠서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볼 때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요 전체를 보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자세히도 보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회만 된다면은 그 그림을 그린 작가분이 옆에 있다면 물어보는 게 좋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 제일 좋은데 작가님은 어떤 그림이 제일 좋으세요? 이거 그릴 때 뭐 얼마나 걸렸어요? 어떤 재료로 그렸어요? 혹시 뭐 지금 그리고 있는 뭐 다른 그림은 어떤 거 그리고 계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면 더 즐겁고 그렇죠.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제 뭐 가르쳐드릴 것까지는 그냥 알려주시는. 제가 만약에 이 그림을 내가 그렸다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지 않았을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상상도 해보시면서 그러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실 오늘 처음 뵙긴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또 너무 좋은 분이라는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두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다재다능한 것도 참 부럽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냥 말씀 들어도 인간적인 면모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원래 그러신 분인지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뭔가 맷집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뭐 1, 2년은 15분, 30분짜리를 그렸다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뭐 한두 시간씩, 어떤 날은 뭐 서너 시간씩, 나중에 완성하는데 막 30시간씩 걸리는 그런 작품도 완성이 돼서 맷집이 는 거는 확실히 맞고요. 집중력도 좋아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실이 없고 카페에서도 그리고 딸 방에서도 그리고 주방에서도 그리고 막 그렇게 그래서 어떤 주변 환경을 차단시키는 그런 능력 마치 왜 우리 그 노이즈 캔슬링 쓰면은 주의가 이렇게 딱 고요해지는 거죠.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나왔잖아요. 한 10년 전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근데 10년 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앞에 앉은 사람의 발을 그리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치 어떤
캡슐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발, 스케치북, 나 이런 것만 있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막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전혀 신경 안 쓰이고 뭐 그런 능력들 생기더라고요. 집중력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천성은 크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타고난 천성. 물론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한 경험을 했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겪었거나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뭐 그런 것들 감전돼서 바뀌거나 뭐 번개 맞고 바뀌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잘 바뀌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결혼 일찍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뭐 취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으면서 이게 세상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내가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은 거를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설거지가 막 힘들어. 그런데 이거는 설거지는 힘든 게 아니라 설거지 귀찮은 거고.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은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딱 한 걸음 물러나서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귀찮고 하기 싫은데 그 상황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딱 보면서 이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내가 뭐 5분, 10분 정도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귀찮은 걸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귀찮은 건 그냥 귀찮은 거다. 힘든 건 아니다. 귀찮은 거 정도로 힘들다가 핑계 대지 말고 해야 될 거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보면서 이제 자녀분들하고 이제 본인이 그림 그리면서 같이 이제 또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실 교육하는 사람들도 늘 자녀 교육이 힘들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보면 어르신들도 있어요.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독립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농사 짓던 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줄 수 없고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뭘 알려줄 수 없어요. 그 말은 부모님이 겪었던 그런 시절과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부모님이 겪은 성공의 경험이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어. 통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됐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때 특히 이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고 뭔가 인정받고 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20-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게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신화는 다 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래 맞아요.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집은 가난해서 만약에 저희가 부자였어요. 막 물려줄 재산이 있어. 그러면 얘를 정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이거 잘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굶진 않아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다행히 교육비를 별로 안 썼어요. 큰아이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얘는 지가 알아서 혼자 공부해서 알아서 혼자 수시로 대학 갔고요. 정말 효녀예요. 정말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뭐 여기 자원봉사로 가는데 데려다 주세요. 이런 정도. 그래서 정말 알아서 계획을 딱 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수시로 대학 갔고 둘째는 또 고마운 게 공부 전혀 안 했어요. 어설프게 공부한다면 돈 어설프게 공부하면 돈 들어가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예술고등학교를 가려고 1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정말 차분하고 아름답고 훌륭한데 입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충격을 받았던 형식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고에 가서
친구들 그려주고 요즘 뭐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또 그걸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2가 됐을 때 자기는 대학 안 간다고. 아니 결정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입시의 경험과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리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혼자 동영상 편집도 배우고 그리고 와 요즘엔 정말 좋은 게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음원을 넣잖아요. 근데 잘 모르면 내가 또 작곡까지 해야 되나 할 텐데 검색을 쫙 하면은 매달 뭐 15달러를 내면은 구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음원 사이트들 정말 훌륭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훌륭한 게 있다는 걸 알면 그리고 내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걸 가져다가 동영상을 만들면은 대충 내가 직접 만들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조회수가?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는 3만에 3만!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은 그냥 1000만 넘어도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때 잘 해가지고 딱 만들면은 우리 아들 보니까 막 60만. 그래서 근데 얘는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보면은 뭔가를 필요한 걸 얻는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대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하죠. 그래서 그 말은 100% 이미 그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래픽 태블릿이라고 액정 이렇게 모니터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디지털로 그리는 디지털 액정 태블릿 보통 이제 비싼 건 150만 원 정도 하고 요즘 조금 저렴하게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얻어왔더라고요. 어디서 그리고 얻어왔더니 자기가 이 국내 여기 영업 마케팅 쪽으로 메일을 썼대요. 내가 아날로그 아크릴 유화, 뭐 색연필 뭐 이런 걸 와슈 뭐 이런 걸 그림을 그리는데 디지털로 그려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채널이 몇만이고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올리고 내가 지금 영상이 뭐 100개다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쪽에서 그럼 오케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파워 유튜버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얻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뭔가를 배워야 될 때 재빠르게 배우는 기술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또 운전면허를 땄어요. 아이고. 일종 보통 땄는데 그 사이버로 그때 뭘 하셔? 트럭으로 그냥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 유튜브로만 보고 가서 따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요즘 저도 믿어지지 않는 게 될까 했는데 따왔어요. 대단해. 그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저랑 같이 저희 집 차로 하는데 잘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자기가 게임에서 트레일러를 몰고 유럽을 여러 차례 횡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거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방에 막 유럽도 여러 번 가가지고 이거 문제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지 작은 SUV인데 트럭처럼 몰더라고요. 진짜. 차선 변경할 때도 이렇게 돌면 될 걸 막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가지고 돌더라고요. 너 왜 그래? 트레일러는 이렇게 하는 건데 막.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부 파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현대인들이 집중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책을 안 읽는 것도 그런 거고 영화별도 이제는 보기가 어려워지는 건너뛰기. 영화관에 가면 억지로 보는데 나머지는 다 스킵을 하고 동영상도 1.3배, 1.5배씩. 놀라운 게 저희 아들이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요. 이 1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한 5일은 작업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요? 정말 꼼꼼하게 컷 편집하고 또 그림 그리는 거라서 카메라를 한 두세 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뭐 ASMR 이렇게 붓질한 소리 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짜리 만들면 한 5일 동안 힘들게 작업을 하는데 평균 시청 시간은 2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속상해요. 이렇게 보는 근데 거 그게 승처럼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기술이긴 하지만 이 현대인들의 어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부터. 집중력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두세 시간씩 생기진 않고요. 그 스톱워치. 그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의 스톱워치. 그거 가지고 한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3분은 의미 없고 그러니까 1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분씩 집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은 15분씩 3번 집중해야지. 오전에 15분, 점심에 15분. 그래서 15분짜리 해보고 그걸 한 일주일에 하는 거죠. 괜찮네. 15분 동안 주변에 내가 딱 스마트폰 다 치우고 그래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30분으로 내려가지고
또 한 일주일 해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1시간 늘려서 네. 또 해보고 하면 이제 아, 한 달 정도 지나면 네. 집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든 직장생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기록을 해야 돼요. 네. 그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아유, 잘. 남한테는 안 보여주는 건데 너무 귀한 거 보고. 타임 리포트라고 네. 이렇게 써. 맞아요. 예, 제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몇 시에 뭐 했는지 예, 딱 시간, 딱 타임테이블 이렇게. 두 개 정해서.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 페이지를 쓰는데 예. 한쪽은 몇 시에 뭐 했는지 음. 그리고 한쪽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깍깍 나눠지는 게 네네. 여기는 해야 될 거 체크리스트. 아, 했냐 안 했냐. 예. 여기는 프레젠 플래너처럼 이제 아예 만들었어요. 네, 아니 그냥 무지로. 그냥 그러니까 무지로 아예 만들었어요. 전반이죠.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쪽에는 시간 네. 몇 시에 뭐 했는지 이런 아. 식으로.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날짜, 해야 될 일, 네. 어떻게 시간 썼는지. 야, 근데 그래서 사후에 엄청.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중반을 인생의 중년 이렇게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내가 뭘 했는데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갈까? 아마 이게 젊은 친구들은 아, 20대의 젊은 친구들 이런 느낌 모를 텐데 그래서 하루가 너무 빨리 가서 막 허탈한 거죠. 붙들고 싶은. 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의미 없이 보낸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갈까 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썼더니 마음에 안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거 하면서 금방 2시간이 갔구나. 그리고 뭐 유튜브 조금 봤는데 금방 1시간이 갔구나. 네. 기록을 하니까 네.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또 하나 장점, 이게 이 시간 좀 줄여야겠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쵸, 기록하면 그만 알죠. 네, 기록을 하니까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기록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래? 그럼 내가 또 앱을 하나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앱을 켜는 순간 기록하려고 켰는데 다른 거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록은 아날로그 하는 게 저도 괜찮겠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또 복잡한 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록용 수첩, 아이디어 수첩, 그다음에 금전출연 수첩 여러 수첩 하는데 그런 걸 또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저도. 그래서 하나로 다 써. 네. 보면 여기 아까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타임 하고 뒤에는 막 공부한 거, 오. 3D 모델링 공부. 이야. 그냥 보면은 그냥 휙 지나갈 텐데 이거를 한번 내가 이해한 걸 그려보는 거죠. 네. 저기서 저렇게 설명했는데 이야. 내가 이해하니까 요렇게 이런 의미구나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렇게 그렸는데 아주 기쁜 소식. 제가 블렌더라는 3D 모델링 네. 툴을 독학으로 한번 해봤는데 한 1년 지나니까요.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배울 수 학원 안 있겠다. 가고 이렇게 배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또 그 과정 만드시겠네.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또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계약을 했어요. 참 또 많죠. 3D 모델링 책도 이제 몇번 나올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파트 3부였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4부에서는 천직을 찾은 직업적 성공 요인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